in progress. 자, 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보이는 요 파트는 수능 국어에서 고전 시각 파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배웠지만 체이 들어왔네. 8페이지. 수요일 날 보는 파일이야. 8페이지. 체이 들어왔고.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 거냐고 항상 고민이란 말이야. 모의고사 보면. 그러니까 아직 고1에서 모의고사를 본 경험이 별로 없겠지만 모의고사 영역이 문학에서는 4개 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현재 너네 체제에서는.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현대시 2편이 묶여있는 지문 하나, 그 다음에 고전 시가에다가 때로는 수필 엮여서 나오는 지문 하나, 대체로. 그 다음에 고전, 자, 현대 소설 지문 하나, 그 다음에 고전 소설 지문 하나. 총 17문제가 나와. 45문제 중에. 그럴 때 지금 몇 편이냐 그러면 현대시 2편, 고전시 수필 한 편, 한 편, 한 편, 한 편. 총 6작품이 나오는데 이 6작품 중에 곧 대학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50%는 연계가 돼서 나올 거야. 세 작품은. 세 작품 연계가 나오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 이 17문제를 소설도 읽고 다 지문도 읽으면서 걸려야 되는 시간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25분 이내로 풀어야 된대. 25분 이하로. 그래야 독서 파트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련이 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2가지 부분에서 시간이 단축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아는 작품 연계가 된다고 했으니까 고3 때 풀게 되면 수능에 나올 때 EBS 교재에 나온 작품이 50% 연계가 되니까 그 세 작품을 안다고 보통 고전 파트가 연계의 확률이 좀 높아. 그리고 현대시에서 한 편, 그래서 총 3편 정도가 연계가 되는데 그렇다면 고전 소설도 제목이랑 줄거리는 어느 정도 알지만 내가 안 읽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안 읽은 장면 읽기는 해야 돼. 그러면 얘도 읽고 소설도 읽고 하면서 읽으면서 25분 이내에 푼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현대시랑 고전시가 이쪽은 두 개 돼도 7분 정도 이내에 풀릴 수 있어야 돼. 이게 그게 가능해. 가능할 수 있어. 아는 작품을 이제 많이 늘리고 공부의 양을 좀 늘려가지고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시기 때문에 짧게 부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봐봐. 선생님한테는 지금 성산별곡이 내가 당연히 해석할 줄 아는 작품이야. 근데 너희들의 입장에서 이걸 모르는 작품이라고 할 때, 그러면 지문을 읽는데 이걸 다 일일이 문제 풀러 들어가기 전에 일일이 풀러 다 하나씩 해석 다 한 다음에 문제 풀러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2가지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은 한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한번 읽어주고 문제 풀러 들어가 보는 거야. 바로. 이해됐니?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소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소설도 실려있는 장면이 있을 때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 있을 때 소설을 쭉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쭉 읽어갈 때
물론 문제는 다 읽고 풀게끔 마련이 되겠지만 여기도 한 3분의 2 정도나 해서 읽어주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찾아 들어가가지고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지. 안녕. 오랜만 유진. 그리고 음, 자 봐. 25분 이내에 문학 파트 17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가능성. 이것 때문에 50% 연계된다는 거. 고3 때 나중에. 지금은 연계되는 거 없을 거지만 연계된다는 거. 두 번째, 음, 시의 경우 고전시나 현대시, 고전시의 경우 이거는 45문제 문제 풀 때 그렇게 시간 되는 거고 단독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듯이 풀 때는 시간은 안 될 거야. 근데 시의 경우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시의 경우에 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만 찾아 들어가서 푸는 거. 다음 세 번째, 소설 파트의 경우 소설 파트의 경우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읽고 풀기. 그 문학은 역시나 저게 필요해. 아는 작품이 넣는 게 필요해. 가은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들 지금은 너희들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먼 얘기 같지만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어 모의고사 봤던 거 한번 생각해봐. 풀다 그냥 자는 애들 되게 많아. 자는 애들 없디? 꽤 많아. 그리고 본인 자기도 맨 처음에 막 열심히 푼다고 했다가 한 20분, 30분 지쳐가지고 이제 에이씨 그냥 대충 읽지. 대충 골라면서 에이 이거나 풀지. 근데 그래서는 안 돼. 실제로는. 지금 조만간 또 우리가 기말고사를 봐야 되긴 하지만 고2 여름방학 때부터는 내신과 수능을 같이 병행해 가야 돼. 고3 올라가서 고3 이제 겨울방 고2 끝나고 이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시작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부족해. 고3 때 내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은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문제 주면 알아서 문제 풀고 질문하고 이런 거 위주로. 물론 문제 작품은 시험 범위에 들어간 작품을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설명을 내신 기간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내가 수능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따로 수업을 하나 더 만드는 수밖에 없어. 수능만 할 애들. 그런 건 아직 그런 거 하려면 내가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주어진 지금 현행 시간표 안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신을 같이 계속 병행을 하되 내신 대비 기간에 너희들이 좀 주로 해주는 문제 주고 풀고 특히 학교 수업을 학습지나 이런 것들 빠삭하게 잘 따라와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자, 여기는 고전 시간인데 결국은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만 찾아가서 풀 때 있잖아. 모르는 어휘 있으면 건너뛰는 수밖에 없어. 건너뛰는 수밖에 없고. 누구지? 누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아, 가은이구나. 어떻게 해야 마이크를 응?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가은아 마이크 꺼줘.
네 마이크. 내 스피커 혹시 끈 거 아니야? 잠깐. 아, 이게 요청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잠시만. 응? 어? 아니, 꺼졌다. 됐어. 자, 볼게. 그런데 외국어처럼 푸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모른다는 건너뛰면서 해석하는 거지. 자, 봅시다. 이것도 보기 박스로 먼저 들어가 보죠. 자,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장소. 자, 가에서의 자연은 청정한 이상 세계, 탈속적이고 고고하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의미야. 청정한은 깨끗한, 이상 세계는 이상향 이런 거고, 탈속적은 뭐죠? 탈속적은 무슨 뜻이냐면 속세를 벗어난, 탈은 탈출, 속은 속세. 아름다운 자연이어도 되고요. 초월적 세계, 신선 세계 이런데 그런 것도 탈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고하는 아주 고상하고 경지가 높은 어떤 가치. 고고한 가치의 반대말은 뭘로 나옵니까? 세속적 가치. 이렇게 구분하는 게 그냥 고전 작품에서 그렇게 구분할 뿐이야. 난 돈 좋아. 돈 나 고고한 가치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 좋은. 근데 어쨌든 세속적 가치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속적 가치는 어떤 거? 부귀, 영화, 높은 벼슬, 어떤 출세 등등등. 자,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 자, 이런 차이를 부각하면서 읽어봐. 보기 박스도. 둘 다 자연이 나오는데 나의 자연은 풍요, 풍족하고 현실적인 풍류의 장. 여기랑 다르지 좀. 풍류는 뭐냐면 어, 멋진 삶, 한가하게 자연을 즐기며 술도 같이 하면서 사는 삶. 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문맥에 따른 여자나 도박, 술 밝히면서 방탕하게 사는 삶도 풍류라고 얘기하기도 해. 근데 여기에선 그런 의미는 아니야. 여기선 멋들어진 삶의 방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것이고 멋이 고조된다. 멋. 의미하는 게 다르죠? 내가 보기 박스 문제 두 가지 유형 나온다 그랬어. 두 가지 유형이 어떤 거냐면 보기 박스만 가지고서 답이 골라지는 선지가 나올 때가 있어. 이해됐지? 그런 문제가 있고 보기 박스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작품의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따와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러든 저러든 선지만 보고 찾아가는데 봐봐. 이 문제는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여기 따옴표 친 부분 있죠? 따옴표 친 부분 찾아가서 한번 해석해 보고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풀지 않을 테니까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거 34번 문제 한번 풀어. 이게 당시 34번이면 공통 부분에서 1번부터 34번까지가 저기고 11문제가 선택문 화작 엄매 이 부분 문제거든. 고3의 경우. 맨 마지막 문제가 문학에 34번. 34번 문제 맨날 보기 박스 이렇게 들어있어서 나와. 잠깐 시간 줄 테니까 34번 한번 풀어. 진짜 괜찮아. 풀 수 있어.
너희들도 풀어봐 지금. 자, 우린 사이버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줌으로만 만나야 돼. 소율이, 정진이, 오늘은 꼭 방송 올려야지. 수연이는 어떻게 된 거지? 수연이 맛이 갔어, 내가 볼 때는. 기절한 거야. 야구 이겨서 졌어, 유진아. 그래. 저 팀 응원한 게 아니고 다른 팀. 근데 같이 간 친구가 응원한 팀이 됐어요. 무슨 팀인데? 통산. 요즘 하나가 그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 했었어요. 내가 하나 팬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 카톡 확인 그 숫자가 아직도 12명이나 남아있어. 미치겠네. 지금 4명이 안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답만 고르겠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끊어서 읽어주시고, 이런 것들. 아니, 방향을 그렇게 잡으라고. 답만 안 골라지더라도. 그러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니까, 진짜. 집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보면 내 모습이 보이니? 카메라 켜놓으면? 네. 키면 뭐. 너희들이 접속할 때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몰라서. 아, 그렇겠구나. 볼까? 답 골랐어? 봐봐. 1번 선지를 딱 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가에서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 자, 사실적과 환상적은 대조되는 것 같고, 보여주는 소재군 할 때 잘 봐봐. 여기 사용된 탈속적 분위기, 고고한 취향이라는 용어는 작품 안에 없어. 실제로 이거 보려면 용 찾아 들어가고 생매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야. 작품 보는 거야. 보고 왔다 치더라도 잘 봐봐. 실제로 용이 나온다고 치고, 용은 환상 속의 동물이죠. 그럼 환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건 납득이 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탈속적 분위기라는 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 나타나는 거. 가에서 자연과 관련돼서 탈속적인 어떤 분위기를 나타낸다면 탈속적인 거 갖다 잘 썼죠. 이해되니? 그런데 나의 생매는 사실적,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매, 하늘, 나라, 독수리 같은 거. 그런데 고고한 취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고고한이라는 건 사전적으로 어디든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보기 박스에서는 고고한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 가의 작품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읽을 때 현실적 풍류의장 어떤 그거는 뭐야? 탈속적이고 고고한 청정한 이상세계랑은 다른 용어의 사용이란 말이야. 나 작품에는 나 작품에는 고고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이유가 이건 잘못 사용한 거야. 답 1번이라고. 되게 어이없게 낸 거야, 문제. 되게 쪼잔하게.
수능에 출제될 만한 문제치고는 내가 볼 땐 수준이 낮은데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와. 아까 4개 지문 있다 그랬잖아. 문학파트에서 이 4개 지문에서 보기 박스 문제가 무조건 하나씩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풀리는 보기 문제가 매 회마다 2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 2문제 정도. 보기만 가지고서도 답이 골라질 수 있는. 그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원래 해석은 안 했는데 이렇게 돼. 나머지 선지도 과연 그러한지 찾아가 보는 건데 근데 고기 풍요롭고 생동하는 나오잖아. 풍요라는 거 이렇게 나오고 학 이상세계 이상세계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가의 소선 적선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청정 강호라는 것 자체가 자연이란 뜻이고 자, 멋스럽게 성과는 이상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추구하는 사람이고 원래는 해석해야 돼 원래는. 근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풀듯이 1번 선지에서 나이스하게 풀렸다 치자. 나머지 2, 3, 4, 5번을 막 읽어가면서 본문 자꾸 확인해 가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 아니야. 답을 1번으로 바로 알아채가지고 답을 선택했다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거지. 실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점. 그런 거니.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2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는데 A 부분을 가지고 읽고 가는데 이거 내가 33번 문제 보세요. 선지가요. 보기 박스도 없는데 하나의 선지가 3줄을 차지합니다. 수능 국어 공부가 내신 시험과 아무 동떨어진 시험인 건 맞는데 수능 시험에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적응이 되고 친숙해지잖아? 선지를 보는 눈이 좀 세밀해져. 따질 것들을 잘 따지게 된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긴데 한 방에 해석할 수가 없어. A 부분 읽고 갈 거야. 시험제 너희들이 풀어야 돼 일단 좀 이따가. 1, 2번 선지만 잠깐만 볼게. 삭풍이 가을바람을 바람이겠지.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산을 눈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는 이게 이제 작품에 들어있는 거겠지. 실제로 삭풍에 의해서 이파리가 쓸려가고 구름이 몰려와서 산에 눈이 덮여 있는지는 이따가 확인할 거고 이따 칩시다. 내가 지금 하는 점은 뭐예요? 이 선지가 맞다고 할 때 뭘 확인할 것이냐입니다.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선지가 최소한 맞으려면 본문 찾긴 찾아야 되는데 봐봐. 이걸 읽을 때 잘 봐봐. 인물이 거처한 공간이 어디여야 돼? 산이어야 돼. 거기가 눈세상이 됐어? 눈세상? 아름답게 표현돼야 돼. 그리고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 가을이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뭐가 됐어? 눈이 쌓였으니까 겨울이 됐어. 계절의 변화 있지. 내가 볼 땐 이 뒷부분은 무조건 맞을 것 같아. 앞 내용이 적절하다면. 물론 본문 확인할 거야 좀 이따가. 그리고 인물이 거처한 공간이 공산이기만 하다면 이건 적절할 것 같아. 조금만 더. 2번 선지 볼까?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누가 바래 걸? 화자가 바란다라고 봐도 되겠지. 누군가가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숨어있는 세계가 알려줄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나다. 와, 선지가 너무 복잡해. 선지를 잠깐만 볼게. 구조가 똑같은데 거의? 1, 2번 선지가?
봐봐. 선지 구조를 뭐뭐에는 뭐뭐에는 뭐뭐가 뭐뭐가 여긴 쉼표가 없어 근데 아 뭐뭐를 통해 뭐뭐를 통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선지가 이렇게 길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는 작업도 가능하냐면 얘를 일단 빼는 거야. 얘를 빼고 읽어봐봐. 이 표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최소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확인하면 되지. 한 번 더. 요 표현에는 일단 뭐가 들어있어야 돼? 빼어난 경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돼. 이해됐지? 그리고 어때? 숨어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걸 통해. 자, 요 선지가 이제 맞으려면 2번 선지가 맞으려면 봅시다. 압력을 건너는 노성을 발견하고 경욕율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 요것과 관련된 게 어떤 거예요? 숨어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걱정하는 거. 이해됐니? 들키지 않기를 바래. 한 번 더. 빼어난 경치를 소중히 여겨. 그러면 요게 빼어난 경치여야 돼.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고전 시가를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두 가지가 종류로 나타나. 첫 번째 건 이 아름다운 세계를 남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함께 누리고 싶어해. 하는 태도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야 이거 남들에겐 알려주고 싶지 않아. 나만 독차지하고 즐기고 싶어. 두 가지 다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찬이 들어있고 감탄이 들어있는데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거지. 남들과 함께 하고 싶다. 아니면 나 혼자만 하고 싶다. 두 가지가 있어. 여기 지금 왜 숨어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이 걱정된다라는 건 되게 흔한 표현이야. 근데 과연 이 작품에 들어있는가가 문제인데 경역울이 들키지 않기를 바래. 이거는 뻔해. 너무 아름다운 세계라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만 누렸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좀 이따가 본문을 다운표 친 부분을 들어서 한번 해석을 해봐. 내가 작품을 해석해 줄 거야 나중에. 그럴 때 자,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선지로 볼 때 이런 태도도 되게 중요해. 봐. 우리가 인물이 처한 공간을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되잖아. 근데 이번 선지 어때? 빼어난 경치를 소중히 여긴다. 숨어있는 세계가 그런 세계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경치는 아름다운 경치인 건데 최소한 아름다운 아름다움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틀리면 둘 다 답이게 납득되지. 제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의외로 잘 보시면 다운표 친데 일일이 찾아. 1번 선지 볼게. 그러면 삭품과 공산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저 어디냐? 공산에 쌓인 잎을, 나뭇잎을, 삭풍. 자, 고전 작품에서 삭풍은요, 겨울바람을 삭풍이라고 합니다. 북풍으로도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성상별곡은 연계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풍을 걷어 불어 이파리를 걷어내면서 불어 구름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뭐가 삭풍이 몰아오는 겁니다. 하니 니 천공이 호사로워 천공은 조물주 세상을 만드는 신 사치스러워 화려함을 좋아해 옥으로 꽃을 만들어 만수천림 숲속을 꾸며 곰은 강조 꾸며 내었구나 라고 영탄하는 겁니다. 엘샤이 꾸며냈구나. 자, 옥으로 꽃을 지었다는 건 결국 뭐야? 실제로 옥으로 만든 꽃은 없을 거잖아요.
숲속의 풍경이 다 뭘로 꾸며졌어? 내린 눈, 맺힌 얼음, 알갱이. 그럼 마치 보석을 세공해서 꾸며놓은 것 같지. 설경의 모습을 지금 옥으로 꽃을 지어냈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빈산은 어때요? 눈이 내려서 옥으로 꾸며낸 숲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다. 1번 선지 무조건 적절하죠. 쌓인잎이 겨울이 됐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33번 지금 풀어볼래? 아니 근데 이게 고전 시가를 애들이 어려워는 하는데 진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냐? 아니면 거부감 때문에 어려운 거냐? 아는 작품이 적어서 어렵긴 하지만 거부감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선지. 모르겠으면 건너뛰고. 그래서 가장 답이 될 것 같은 것들 한번 골라보라고. 나의 국어의 센스를 한번 시험을 해봐. 정답. 잠깐만. 잠깐. 혼자만 알고 있어 일단. 가- 혼자 정답 외친 사람 누구야? 채이? 저요. 음, 잠깐만. 송이 다 풀면. 음. 풀었어? 다음 몇 번이죠? 채이 몇 번? 3번. 아니에요. 음. 유진 몇 번? 정답. 야, 야, 다른 사람한테 기회 줄 거야. 음. 3번 했지. 근데 저번에 너무 헷갈리긴 했는데 음. 4번. 4번이죠?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다른 것도 내가 설명할 텐데 4번을 잠깐 보면 말이 되게 어려워.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은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 칩시다. 여기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드러나야 돼요. 다운표 친 시운의 흥망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자, 하늘이 상 계실 때 어찌 무시할까마는 흥망이 있었는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읽어주셔야 돼요. 모를 일도 많고 모를 일이 많다는 거 있잖아. 거의 선지에 모를 일이 많다는 얘기 있잖아. 자, 그래서 모를 일이 많고 하다가 많다. 애달품은 뭐죠? 슬픔입니다. 슬픔이 그지없다,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슬픔이. 그러면 뭘 느껴요, 나는? 슬픔을 느낍니다. 모를 일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담하지 않아요. 이 담담하다라는 건 저렇게 슬프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게 되게 선지도 길고 하나하나 따져갈 때 확인해야 될 것도 너무 길게 쓰여 있어가지고 확인해야 될 요소도 많지만 의외로 정답의 기준은 정답의 포인트는 되게 단순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따옴표 친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따옴표 친 것이 들어간 문장, 따옴표 친 것이 들어가 있는 문장 이 줄만 보지 말고 이것이 시작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 근데 이어지는 거 모를 일이 많다라는 것까지 언급되어 있으니까 선지에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한번 보고 그래도 잘 판단이 안 되면 여기만 읽지 말고 앞에도 좀 읽고 뒤에도 좀 읽어보고 그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면 배제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슬픔이 그지없다도 눈에 보여요. 최소한 흥망과 시윤과 모를 일이 많다라고 말한 맥락에서 화자는 뭘 느끼고 있다? 슬픔을 느끼고 있다. 담담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지금 작품은 해석해주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100%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건 불가능해. 100%는 무슨 70%? 아니 50%밖에 이해가 안 됐는데도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해서든 맞춰야 돼. 지금 내가 작품 해석 안 해줬잖아. 잠깐 일부만 잠깐 해석한 거 아니야. 근데 했을 때 너희들은 전혀 모르는 작품이잖아. 근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타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실전에서는 타서 들어가야 돼. 평소 연습할 땐 현대어로 다 번역해주고 평소 연습은. 근데 시간제 가지고 80분 동안 45문제 풀 때 고전시가 들어갈 때 그걸 언제 다 읽고 있니? 1등급 100점 만점 1등급 맞는 애들은 다 안 읽어. 거기서 지나치게 시간 허비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떤 것이 정답의 근거가 판단이 안 되고 답을 골라지지 않으면 빠르게 내려가게 돼. 내려가서 더 아닌 것들을 골라낸다는 거지.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서 읽는 태도를 봐봐. 어떻게? 내신은 이렇게 잘 안 풀릴 수 있어. 내신은 쪼잔하게 다 내니까 다 해석이 된 채 우리가 문제 풀러 가는 거잖아. 그런데 외부 작품을 갖고 갖다 놓고 관련자 가지고 문제 풀게 하잖아. 수능은 그렇게 안 해. 아예 그냥 제시문에 두세 작품 섞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 보기 박스에 야 보기 박스에 다른 작품 나와 있는 거 어디 있어? 내신에서 다른 작품 인용해가지고 문제 풀고 문제 어렵게 내는 거는 까다롭게 내는 경우는 내신에서는 하는 짓이야. 그건 옛날에 수능에서는 가끔 나왔었던 유형이지. 한때 나왔었던.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조차도 어떤 식으로 생각해? 얘들아 이렇게 두 개 작품이 엮여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작품 위주로 먼저 솎아내라는 거지. 그리고 보기로 인용된 작품을 그때 나머지 골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됐을 때 1, 2번, 2번은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고 3번, 4번, 5번을 너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봤을 텐데 이럴 때도 솔직히 모르는 단어도 많아. 정신적 세계에 주목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적적한 상황에서 적적한은 뭔데? 경역은 무슨 뜻이고?
자, 이런 것들 모른다고 해도 그냥 치환해. 모르는 단어는 A랑 B처럼 그냥 건너뛰어. 그리고 해당 부분을 봤을 때 그 파트를 읽어주고 우리가 풀어내는 거지. 자, 32번은 표현상의 특징이야. 고전 시가거든. 고전 시가는 영탄적 표현 나올 경우가 상당히 경우의 수가 높아. 선지도 순서대로 봐도 돼. 순서대로 봐도 되는데, 근데 이때도 1번 선지도 어때야 돼? 1번 선지도 이게 중요해. 영탄법 표현 있지만, 영탄적 표현이 있지만, 인물에 대한 그리움인지 자연에 대한 예찬인지 다르단 말이야. 의미적인 요소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이번 선지도 인물이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 사람이 힘있게 움직이는 거야. 동물이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음성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32번도 풀어봅시다. 뭘 가지고 풀어봐? 짧은 거 가지고 속아내는 게 좀 더 편하겠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풀면서 들어. 아니 해석도 안 해주고 문제 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풀게 되잖아. 모의고사 때. 그렇게 해보라. 그래도 문제를 풀 여지가 있어. 정답.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쟤야 그리고 와 학원을 사랑해. 날씨도 꿉꿉하고 비도 오고 나가기 싫고 귀찮고 막 이런 거지 뭐. 풀려고 머리만 아까워지고 진짜. 넌 몇 시에 일어났어 요즘? 몇 시? 10시. 10시. 너는 8시? 오늘 그러면 너는 이거 수업 11시 반에 끝나면 나 바로 가? 집으로? 다른 학원 있다가 자 볼까? 채이 32번에 답 뭐? 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이상하긴 얘기. 2번이요. 네,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헷갈리는 선지 있어? 없으면 요거 해석을 잠깐 해볼까? 해석을 하고 보죠. 생매를 잡아 길을 잘 들여서 3번 선지? 가는 나와 달립니다.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의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되게 웃긴다. 잘 봐라.
다양하니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건 다른 말이죠. 그러네. 그렇지 않니? 오, 말이 다르지. 이런 것 때문에 틀리게도 해. 틀리게 나와. 여기 이렇게 표현되면 어떻게 돼? 하나의 대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다양한 대상의 면모는 어떻게 돼? 여러 대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이건 보는데 공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근데 해석이 좀 어렵잖아. 그러면 이 선지를 확인할 때 나와 달리니까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최소한 없어야 이 작품이 적절할 거 아니야. 만약에 나의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먼 산 두매로 꽝사냥을 보냈고 매는 꽝사냥하게 보냈고 흰말을 끄는 구불구종 구불구종이 뭐래 거기 하인 흰말을 끄는 하인이 갈기를 솔질하기를 활활 살살하여 의태어 임의 집 송정디 잔디잔디 금잔디 밭에 말말떡을 꽝꽝 박아서 숙마박에 곱비 길게 늘려 매고 흰말은 매놨고 숙마반은 일종의 어떤 거를 작대기를 말뚝 박고 바로 걸어서 곱비로 묶어놓은 거지. 그다음 앞 신의 여울물의 고기, 뒷 신의 여울물의 고기, 올라가는 고기, 내려가는 고기, 물고기, 작으나 굵으나 굵나 작나 주섬주섬 낚아내서 이건 낚시에 이번에는 시내 쪽으로 시내 동쪽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를 와지건 뚝딱 자 이게 다 의성어휘태요. 꺾어서 다 행동이지. 거꾸로 잡아내고 잎사귀 샘만 남기고 주르륵 훑어 아가미에 너슬너슬 잘 꿰어서 시냇물 잔잔히 흐르는 물에 납작 실쭉 청바둑돌로 임도 못 울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장단 맞춰 지금 찌지 눌러놓고 뭐를 아가미 꿰어서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놓고 되게 길게 썼지. 그럼 얘 어딨어? 자, 새를 매를 잡아서 길들여 꽝사냥 보냈고 이쪽으로 흰 말을 임의 집 뒷뜰에다가 메어놨고 네, 앞 시냇물에서 고기 잡고 뒤 시냇물에서도 고기 잡고 그거를 여기도 묶어놓고 자 그다음 동자야 이리 학타신 성관 신선이 나를 찾거든 화자사신 그물을 랑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 등등을 챙겨서 가지고 뒷내 여울물로 오라고 시냇물로 오라고 말하여만 줘라. 아마도 산속에서 이렇게 잘 즐기는 건 나뿐인가 하노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얘는 이제 꽝사냥 보냈죠. 실제로 그쪽 산으로 가지는 않았긴 했는데 꽝사냥 보냈고 이번엔 흰말을 하인이 여기다 넣고 공간이 먼 산둠에 임에소 딥짓드 앞내 여울 뒷내 여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선 이거 공간의 이동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는가. 근데 2번이 워낙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러면 여기를 보자고 장소 이동이 있는지 해석을 쭉 해주긴 해야 되는데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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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장소 이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자, 이거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자, 청강 녹초변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 이름 직역하면 돼. 풀이 자란 강가에 녹초변에 소를 먹이는 아이들이 소치는 아이들이 석양 저녁 무렵입니다. 시간대 나오죠. 저녁해
흥에 겨워 피리를 부는데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에서 깨어 일어날 듯 자고 내 기운 내는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두고 그래서 깃은 둥지라고 해석해도 돼. 둥지라고 보통 해석이 돼요. 자기의 둥지를 내버려두고 허공에 솟아뜰 듯. 자, 봐봐. 아이들의 피리 부는 강가에서 아이들이 부는 피리 소리가 너무 흥겨워서 용이 이러고 학이 이럴 듯 하다는 거야. 비지교적으로 표현하고 소선의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고 하는데 소선은 중국 시인입니다. 작가 소동파. 이 사람 때문에 동파육이라는 음식이 유래됐어요. 이 소동파가 이 적벽이라는 중국의 지역에서 한가롭게 놀았던 것을 글로 쓴 게 아주 유명해. 그때 적벽이라는 글에는 소동파가 지은 적벽이라는 글에는 가을 7월이 야 7월 달은 가을이야. 7월 달이 가을이야. 고전 작품에서 날짜 나오잖아. 그러면 음력 날짜거든. 음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세 달씩 아예 한정해 놨어. 그래서 우리의 현대적 감각에는 7월이 여름이지만 이해됐니? 고전 작품에서 음력 7월은 가을이야. 가을이야, 가을. 자, 다시. 소동파는 적벽이라는 글에서는 가을달 7월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8월 15야를 8월 15일 음력. 자, 보름달이 뜨는 밤입니다.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에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그냥 이상해서 얘기한 거야. 적벽에서는 7월이 좋다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때를 좋아하더라. 왜 그러냐. 가을 7월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얘기한 거야. 자,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잔해진 때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려 있는데 잡다가 빠진 적이 있는 자, 뭘 잡다가 달을 잡으려다가 빠진 적이 있는 이적선이 야단스럽구나. 호들갑스럽구나. 이런 뜻이야. 큰 의미는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선이 어휘풀이 있어요. 이태백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시인이었는데 그냥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이렇게 취했을 때 시를 잘 썼다고 해. 근데 이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거냐면 술 먹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나 달 따러 간다 그러면 수면에 비친 밤에 저수지, 호수 거기 달 따러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안 나왔대. 어쨌든 그렇게 빠져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에피소드가 있어. 이해돼? 야, 참 그런 이야기 달이 참 아름답긴 한데 그냥 아름답다고만 하면 되지. 그런 에피소드가 약간 좀 호들갑스럽고 유난스럽구나 이런 정도야. 여기까지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8월 추 7월이니까 계절적으로 가을이에요. 이제 눈이 나오잖아요. 이제 겨울로 나오는 겁니다. 성산별곡이 여기까지가 가을, 봄, 여름, 가을, 별로 다 노래된 작품입니다. 그중에 일부만 실려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언제? 겨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까 했지. 그치? 네 줄. 자, 앞 여울 가리 얼어. 앞에 시냇물. 여울은 시냇물이야. 얼어서 동목교는 외나무 다리. 다리가 삐꼈다. 놓여 있는데 막대를 맨 늙은 중은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뜬금없어. 산옹에 옹은 늙은이. 산에 사는 늙은이. 예, 이 부귀를 남에게 자랑하지 마시오. 하고 명령하는 거야. 누구에게? 늙은 중에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야. 이때 이 부귀는 뭐예요? 진짜 돈 많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을 한가롭게 즐기는 그걸 부귀라고 얘기한 거야. 이때 산 늙은이 산홍은 이곳의 주인. 첫 번째 해석 가능성 나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못 읽어서 그렇겠지만 여기에서는 나가 아니라 다른 이예요. 다른 이가 주인으로 있는 이곳에 내가 손님으로 와서 머물면서 즐거움을 노래한 겁니다. 이 작품은 미리 가르쳐드리면 경역을 눈 덮인 아름다운 세계 그 숨은 세계를 찾을 리가 있을까? 찾을 사람이 있을까? 리을세라 뭐뭐 할까? 두렵다. 싫은 거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만큼 너무나 만족스럽고 아름다워. 자, 산중에 벗이 친구가 없어 책을 쌓아두고 역사 속의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인도 많고 뛰어난 인물도 많기도 많구나. 하도 하시야 많기도 많구나. 영탄법. 자, 역사 속에 뛰어난 인물 참 많은데 문제는 뭐야? 하늘이 만드실 때 누구를? 그런 영웅과 호걸, 뛰어난 사람들을 곧은 해석할 거 없어. 어찌 무심했겠냐마는 이런 거 있잖아. 원빈은 신이 만들 때 잘생김을 엎질렀다며. 뭐 이런 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애정을 쏟아서 만들었겠지만 어찌하여 시운이 시대와 운수가 흥하고 망하는 게 있는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정을 쏟아서 만든 인물, 뛰어난 영웅이면 항상 성공하게 하지. 왜 실패하고 죽고 이렇게 만드느냐. 참 모를 일도 많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하거냐 많거니와 그걸 생각했더니 슬픔이 끝이 없다. 역사 속의 인물을 헤아리면서 서글퍼하는 거예요. 기산 늙은 곱을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밑에 어휘풀이 있습니다. 기산에 은건 인물인 허윤인데요. 박소리를 핑계한 지조 있는 행동이 가장 높다.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게 고사가 이게 되게 반복해서 나오는 애야. 소부허유라는 인물이 있어. 그 사람이 어디에 숨어 살냐면 기산이라는 산에서 근거해서 지냈어. 그렇게 지냈는데 누가 와? 왕이 이들이 뛰어난 걸 알고 나라 살림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려고 와.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 싫다고 쫓아보내고 소부랑 허유가 친구인데 허유가 뭐해? 깨끗한 물에 귀를 씻어. 근데 친구가 자기 소를 끌고 그 아래에서 물을 먹이는데 친구인 허유가 귀를 씻고 있잖아. 야, 너 뭐해? 했더니 아, 나 더러운 소리 들어가지고 연봉 막 600억 제안하면서 뭐 일해달라는데 아 더러워서 말이야. 귀를 막 씻어.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 야, 그걸 위에서 씻으면 어떡하냐고. 더러우면 우리 소 먹게. 저 밑에서 씻어야지. 그런 애들. 미친 애들이죠. 근데 그러한 고사를 인용해서 예찬하는 거죠. 가장 뛰어난 행동이다. 이해됐어?
자, 지금 해석 일부러 하는 거야. 혹시 또 알아? 내년에 성선별급에 또 걸릴지. 인심이 낫 같아야. 낫은 얼굴. 같아서 볼 때마다 볼수록 새로운데 세상 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험하기도 험하구나는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인심과 세사는 어때요? 은유적으로 썼, 비유적으로 썼죠. 사람의 마음은 얼굴 같아. 구름은 세상 일은 구름 같아. 둘의 공통점 뭡니까? 쉽게 변함.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없음. 아, 아까 문제만 풀고 끝날 거 괜히 왜 해석을 해줄 생각을 했지?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근심 조금은 풀리는구나. 이때 실은 뭐였겠어? 이때 실은 요런 데서 오는 안타까움 혹은 요런 데서 오는 감정 이런 것들이 술로서 해소되는. 네, 됐어요, 선생님. 이런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벌써 하나 더 해야지. 하나 더는 진짜 고전 산문이야. 상사동기 이거 생각보다 의외로 재밌는데 이걸 풀 때 보기 박스 먼저 보시고 줄거리가 있는지 보세요. 소설은 중략 부분에 줄거리도 없고 어디 초반에 줄거리도 없고 후략 줄거리도 없네요. 어쩔 수 없이 생짜를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여기서 근데 이게 고전 소설 치고는 지문의 양이 되게 짧게 잘 나왔어. 짧게 나왔어. 읽어줘. 읽고 풀어 니들이. 읽어주세요. 네. 잠깐만. (21번) 문제를 그냥 자 21번 보기 박스를 봅시다. 그리고 21번 문제를 원래 이거 다 읽고 푸는 거야. 알겠지? 21번 문제를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접근해서 한번 들어보죠.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때 결연은 인연을 맺는다는 뜻인데 일종의 혼인 같은 거 옛날엔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 스토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태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됐다. 자, 현실성이 강화됐다라는 건 비현실적 요소가 없다. 뭐 신선이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어.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환상성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거? 비현실적인 세계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 드러난다는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크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든 애정 소설입니다. 결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한다라는 건 결국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결이 1번선 잠깐 볼게요.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생이 등장인물 이름 이 서생할 때 생자입니다. 학생 영영이 여자겠죠 아무리 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이따 칩시다. 감정에 충실한 인물 누구? 생이죠 생. 의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군. 1번 선진 틀릴래야 틀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지? 봐봐.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 자, 이 선지가 적절하다 칩시다. 이들은 도우로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중심인물 주인공은 누구예요? 생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돕기 위해 나서나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안 읽었는데 최소한 1, 2번 선지를 통해서 이게 두 개가 적절하다면 생과 영영이 서로 애정 추구를 하는 근데 거기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어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나 보지 영영이 여기 보기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동과 노파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조적 인물이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적절할 수 있죠. 2번 선지는. 그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한번 그렇게 해서 5번 선지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21번 문제를 풉시다. 실제로 본문을 읽고 들어와서 풀었어야 돼.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풀었어? 이제 풀었어? 풀었어? 잘안 알려줄 거예요. 뭐야? 선생님은 아이고 허리야. 그러니까 신기한 지점이지.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3점짜리로 그 고3 수능 시험과 관련돼서 나온다는 게. 몇 번이에요? 다음은 몇 번이야, 채희야? 자나? 다음은 5번이죠. 왜냐면요. 자, 일단 뭘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문제풀이에 앞에 작품을 언급한 부분이 일단 적절하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틀리게 할 수도 있다니까. 본문 읽어야 돼, 원래.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이 있다 칩시다. 노파에게 생이 찬성을 해요. 동조는 찬성하는 겁니다. 찬성하는 데에서는 찬성한다는 데에서 내적 갈등을 확인한다는 건 말이 이상하죠. 내적 갈등은 일종의 고민 같은 겁니다. 혹은 이게 찬성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작품으로. 다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기뻐하며 말했다. 이해됐지? 요 대목이 거기야. 실제로는 읽어봐야 돼. 그 대목이고 그러면 그렇게 날짜를 정해준단 말이지. 이해됐니? 기뻐하고 있으니 거기에 내적 갈등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죠. 물론 찬성하는데 동조하는데 내적 갈등이 있다면 동조를 안 하겠죠. 오히려. 이해됩니까? 뭔 얘기인지? 네, 답은 그래서 5번. 그런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20분에. 자, 10여 일이 지날 무렵. 자, 날짜. 고전 소설은 꼭 장면 구분하면서 읽어줘. 그리고 소설, 영화의 내용처럼, 영화처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읽어줘. 소설은 꼭. 10여 일이 지날 무렵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왜? 난군께서는 늘 언행이 호탕하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뛰어나 거침이 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 합니다. 사모하는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으신지요? 울적해 한지 한 10여 일이 지났나 봐. 느낌에. 김생이 자 김생입니다. 슬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그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했다.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막동이 한참을 생각하고 소인이 제가 난군을 위해 자 난군은 여기에서 지금 계속 김생입니다. 마르게 계책
인물 인용한 거예요. 역사 속의 인물. 제가 올릴 테니 난군께서는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아주 자신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더냐. 난군께서는 급히 주효를 성대에 마련하시고 주효, 술과 안주,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셔서 손님을 전별하려는 듯 하십시오. 야, 이때 있잖아. 21번 문제 선지를 읽었기 때문에 여기 내용 이해가 되지. 상황이. 생도 그럼 뭐야? 우연히 마주친 어느 여자를 따라가 집은 확인했지만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가서 손님을 전별하려는 듯 하십시오. 이 전별이라는 건 음식을 대접해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별할 때 이별 파티 하시는 거예요. 이별 파티 해주는 거.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놈을 불러 자기를 불러 손님을 모셔오라 하시면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 한시 경우에 돌아와 손님이 오십니다라고 하죠. 남께서는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 손님께서 오늘은 송별객이 많아 침이 취해 갈 수 없이 내일 꼭 가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라 하지요. 이때 남궁께서는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이때 주인이 누구겠어요? 이쪽 미인이 머문 집의 주인이겠죠. 이 집을 빌려가지고 파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주요를 술과 안주를 차렸는데 다음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게 해주고 어떤 기색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시오. 다음날 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시면 처음엔 고맙게 여길 것이요. 여기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할 거고 셋째 번엔 언제? 여기 세 번째 달이죠. 필시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할 것이요. 자, 은혜를 느꼈다라는 건 은혜를 느꼈다는 건 처음 얘기. 감격했다는 건 두 번째 날. 의문이 생긴 건 세 번째 날이면 하고 싶으신 말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흉금을 털고 흉금은 가슴이란 뜻인데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하시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이죠. 생이 진정 그렇다 여기고 내가 내 일찍 잘 되겠구나 기뻐하며 말했어. 생은 그 계책에 따라 즉시 주를 갖춰 곧바로 그 집에 전별자를 마련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어떤 실망감 이런 거겠지.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를 입었으니 두터운 은혜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이게 언제겠어 그러면. 이게 언제겠어.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셋째 날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라는 건 할멈이 물어봤나 보지 노파가. 과연 모월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낭자를 봤는데 나이는 대략 15, 16세 미친. 애 지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15, 16세면 몇 중3? 이 16세면 중3이냐?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벗었는 자세히도 봤어. 옷차림. 진지를 놓고 새우 오빠 외양묘사. 응? 외양묘사. 예뻐?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는 사랑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따랐는데 촤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생각보다 재미있어. 근데 내가 볼 땐 김생이 공사 당한 것 같아. 어? 동네에서 봐봐. 얘 김생이 어떤 애야? 어?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애야. 영영 이에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노파에게.
내가 볼 땐 은근히 스치듯 우연을 가장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하이 막동이랑 짜고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내 개인적인 해석이야 작업 방어 같단 말이야. 어쨌든 여기 회상군의 시녀라고 할 때 회상군은 왕족의 시녀로서 궁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외간 남자 사적인 어떤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신분제적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장면. 나중에 이거 읽어볼 만해. 해피엔딩이야.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수요일 날 꼭 와라. 왜? 이제 시험 대비 또 들어가야지 우리. 언제부터요? 아니, 다음 주까지는 하고. 근데 저 고전 읽기 있잖아요. 고전 읽기. 그것도 범위 알려드려야 돼요? 고전 읽기? 근데 고전 읽기 고전 읽기는